어느덧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장의 투자 중심도 박병주 매니저와 함께 세워볼게요. 우리의 영업이사 박병주 이사님과 함께 전략 만나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이슈는 코스피 전반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외국인 투자자가 3거래 연속으로 이 연속 순매수에 나서면서 코스피 지수가 다시 3,200선을 회복했죠. 이 외국인의 연속 순매수 약 한 달 만에 나타난 건데 이러한 강세장 속에 저희는 어느 쪽에 가장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자,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8월 달부터 폭락이 온다. 9월 달도 폭락이 온다. 9월 달쯤 오리오 상승하고 있잖아요. 폭락 안 옵니다. 내년 4월 달까지는 우리나라 증시 갈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폭락은 오지 않는다. 계속 강세장으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지금 9월 달 들어가지고 3일 만에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1조를 넘게 매수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를 보니까 서부 TNT 11% 올라가고 현대백화점 6% 오르면서 요게 가만히 내다보니까 주로 호텔이나 그다음에 이제 백화점 관광업계 주식이 어제 많이 올랐어요. 네. 그는 이제 중국 국경절이 다가오고 있죠. 10월 달 초부터.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추석 연휴, 이번에 추석 연휴가 엄청 길어요. 엄청 길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들 많죠. 자, 그래서 그 긴 만큼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어제 보니까 제약바이오, 방금 앞 시간에도 피처캠 얘기를 했지만 맞아요. 피처캠 매드팩토 제약바이오입니다. 신약 관련주고 제가 기대하는 바는 알테오젠을 기대하고 있는데 9월 23일 날 미국 FDA에 이제 허가가 떨어지면 바로 판매가 시작되죠. 즉 키트루다 그 부분이 연간 한 43조가 판매가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허가가 떨어진다면 키트루다에 대해서 SG 제약에 대해서 이제 알테오젠이 이제 거기다 로열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장 간략하게 복귀해보면서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쪽 어딜지 함께 전망해봤고요. 저희 바로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가장 집중해봐야 될 첫 번째 주력 상품 바로 한번 공개해 주시죠. 바로 사마 콘덴서가 되겠습니다. 요즘에 지금 우리나라 대형 주사가 가장 핫하게 연일 지금 언론에서 오르내리고 중고사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 바로 삼성전기인데 그쵸. 요 종목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사마 콘덴서 중요한 게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저는 항상 기업을 볼 때 실적이 나오지 않는 기업들 일단 제외시키고 보는데 역시 실적이 나오고 있죠. 올해 상반기 때 1,512억을 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104억, 순이익이 69억입니다. 요 숫자를 잘 기억하시면서 밑에 하단을 우리가 보신다면 이제 내년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매출액은 저는 더 높여야 될 것 같아요. 한 4천억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 중고사에서 지금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280억, 순이익은 250억인데 뭐 제가 만약에 목표가를 한다면은 여기를 한 그 400억 정도, 여기를 350억 정도 더 높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높이는가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사진, 아래 사진을 준비한 사진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실적을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여기를 좀 더 상향을 저는 하고 싶다. IM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가 되겠는데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시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MLC죠. 흔히 말하는 전기전자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삼성전기가 이 부분의 전체 시장의 1위를 전 세계에서 2위를 정도 차지하고 있죠. 일본 업체하고 경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제품이 되겠어요. 자, 사마콘덴서는 MLCC에 돼서 자기 매출액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삼성전기가 연일 좋아지게 된다면 사마콘덴서도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추론할 수 있는 것이죠. 비슷한 업종이니까. 근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DCLC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딱 보시면 모르잖아요. 요 쓰이는 용도가 뭐냐면은 전기차하고 수소차, 소위 말하는 친환경차에 들어가는 건데, 자, 현대차 그룹의 이 플랫폼이죠. 즉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이 제품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독일차, 역시 독일 전기차 플랫폼에 이 제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제품이 굉장히 성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그 이제 내년 실적 전망을 할 때 IM증권사에서 제시한 것보다 제가 높이 보는 이유는 삼성전기가 여기서 굉장히 영업이 잘 되고 있고 여기 부분에서 현대차 그룹 그리고 독일차 이 부분과 협력 관계가 잘 풀리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전망을 내년 전망을 오히려 상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기가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사마 콘덴서 오늘 장에서 공략해 보겠습니다. 가격 전략 바로 한번 세워볼까요? 사마 콘덴서를 가격 전략을 보시면은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오랜만에 일목균형표를 올려놨는데, 자, 거래량이 확 늘어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주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재료가 있고 올라간다는 뉴스가 나오지만 결국은 인기 투표죠. 그거 주식을 누가 알아줘야 되는 것이죠. 시장에서 그래, 너 마음에 들어. 간택을 해야 됩니다. 그 간택하는 징후가 뭡니까? 바로 거래량이 되는 거예요. 거래량이 최근 거래량보다 평소보다 50배가 터지면서 꼬지 현상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중요했던 그 가장 또 중요한 징후가 뭡니까? 볼린저 밴드를 어떻게 됐나요? 자, 굉장히 야무지게 한 방에 그냥 올라타 버렸어요. 얼마나 급하면. 그렇잖아요. 그 정도로 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봉도 보니까 그저께 한 방에 올라타면서 악어 입을 다물었는데 한 방에 그냥 탈출했네요. 굉장히 강력한 거죠.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가격 전략 들어가겠습니다. 매수가 범위는 38,800원 말씀드리겠고 잡히지 않으면 시초가고요.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이 33,000원,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이 35,800원이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26,5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리뷰 시간 들어가 볼 텐데요. 어제장에서 모처럼 반도체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9월 2일에 테크윙을 편입했었는데요. 1차 목표가 38,500원 달성을 했고요. 수익률은 최고가 기준으로 9.4%를 벌써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근 가파르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저희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자, 이 종목을 보면은요, 저희가 이 종목을 들고 왔을 때가 바로 여기였죠. 요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 이렇게 하겠죠. 여기 아래 꼬리를 달 때. 여기도 사는 거예요. 여기서 외국이나 기관의 대량 매수가 들어왔죠. 그러면 살짝 눌러주는 거죠. 눌러줬을 때 여기 아래 꼬리에서 매수를 한 사람들은 불과 이틀 만에 10% 넘게 먹은 거예요. 네. 그럼 우리는 9%가 났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계산법을 중요합니다. 우리가 7% 이익을 7번만 거두면 원금이 2배가 됩니다. 부지어 100% 먹을 필요 없어요. 이렇게 따박따박 수익을 거두는 게, 즉 상승 추세를 타고 악의입을 타고 가는 주식을 장중에 눌림 목대에 들어가면 이틀 만에 이렇게 9%가 수익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수익을 우리가 10%짜리 수익을 7번 거두면은 원금이 2배가 된다. 말씀드리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테크윙이 장중에 39,000원까지 터치를 했는데 2차 목표가는 저희가 41,200원으로 잡아봤었죠. 네. 이 부분 네. 그대로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목표가 41,200원이라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포스코 그룹이 이제 HMM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 잡아볼 텐데요. 이 주력 사업인 철강 등의 업황이 부진한 가운데 이제 해운 쪽으로 진출하면서 새 성장 동력을 발굴해 나가겠다라는 움직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희 오늘장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봐야 돼요? 이 내용 공시가 어제 신문 기사가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정규 시장 끝나고 나서 애프터 거래 시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애프터 거래 시장에서는 약 6% 정도를 오르나 내리라 하면서 끝났는데,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이 HMM 지배 구조를 왜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이게 전부 다 정부 지분입니다. 한국해양공사, 그 다음에 산업은행, 여기 정부 지분인데 예전에 그 현대상산하고 한진해운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그때 당시에 정부가 돈을 투입해가지고 정부 돈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돈을 투입했기 때문에 회수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겠죠. 따라서 정부 이제 지분을 팔아서 회수를 해야 되니까 민영화를 해야 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런데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기 인수 대상을 계속 모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현대나 이런 데서. 그래서 지금 SM그룹이나 하림 이런 그룹에서 인수를 시도했었는데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자기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철수하고 이런 반복을 했었는데,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드디어 계속 이제 인수를 할래 말래 했더니 이번에는 인수하겠다라고 하면서 유력 후보로, 아직까지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유력 후보로 등장됐는데, 그렇다면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인수를 해서 자기들이 이점이 있어야 되는데, 네. 먼저 물류 안정성. 자, 포스코가 많은 물류를 이렇게 수출을 하거나 실어 나를 때에
이렇게 HMM을 인수했을 때 자기들이 비용을 줄인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업 다 포트폴리오. 지금 철강 산업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맹렬하게 공격을 하면서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새로운 산업을 한번 사업을 키워보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비용 절감을 이 회사를 인수로 함으로써 물류 비용이나 운송 비용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어떤 효과도 아마 계산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인수 대상 금액은 이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물론 HM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더 올라가겠지만 뭐 계속 주가 한번 주시를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 다음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문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인수 대상이 매력적이어야 되겠죠. 매력이 없는데 누가 탐내겠습니까?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올해 매출액은 10조 정도. 영업이익이 1조 8천, 순이익이 2조를 내는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누구나 군침을 흘릴 만한 대상이 되겠다. 그래서 내가 포스홀딩스가 5조를 투자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년 들고 있는데 순이익이 연간 2조를 낸다. 그러면 인수할 만하죠. 이런 매력도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나왔던 포스코홀딩스의 인수 이슈에 대해서 이사님과 함께 분석을 해봤고요. 저희 이제 두 번째 종목도 어딜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주력 상품은 어디로 가져오셨어요? 자, 제가 어제도 제약바이오를 했지만 네. 오늘 또 제약바이오 하면서 온코닉 테라피틱스라고 제약바이오 바이오텍 기업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회사는 원래 뿌리가 제일약품에서 뿌리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 제일약품에서 바이오텍만 떼내가지고 상장시켜서 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는데, 자, 예외적으로 이 회사가 말이에요. 원래 바이오텍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연구를 해야 되니까 적자를 보는 거죠. 그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 회사는 올해 상반기 때 매출액이 180, 중요한 게 영업이익이 26.9억으로서 이익을 냈고요. 그 다음에 순이익은 17.2억을 냈는데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자큐보라는 요거를 한번 제가 준비한 그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큐보를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국산 36호로서 했는데 중국에다 수출을 했는데 약 1,700억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를 약효를 보니까 야간 이런 위산 분배에 대해 효과적이다. 다른 경쟁 업체에서 효과적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서 계속 돈이 들어오면서 이 회사의 어떤 새로운 신약을 준비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회사가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인 어떤 신약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제가 준비한 사진을 보겠습니다. 바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네수파립이라고 하는 건데 시장 규모 타키트를 5조를 노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임상 단계를 보니까 난소암과 치장암에 대해서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세계 최초입니다. 버스팅 클래스. 그래서 이거를 노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이제 또다시 주가가 업데이트를 하지 않을까. 보니까 어제 굉장히 좋은 신호가 또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온코닉 테라피틱스가 어제 11%대 급등하면서 신고가도 뚫었잖아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돼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패턴은 뭐냐면 올해 지금 이 회사가 여기서 오랫동안 지금 한 5개월 정도를 대량걸 터져놓고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5개월을 지금 계속 하고 나서 어제 돌파했어요. 어제 돌파할 때 악어입이 벌어지면 안 가잖아요. 다물어가지고 돌파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제 일봉에서도 다시 한번 악어입을 돌파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악어입을 왜 좋아하냐면 인기가 많다는 거죠. 주식은 아무리 좋아도 인기가 없어서 안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그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가격 전략은 매수가 범위를 33,3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7% 이권이 32,600원 2차 목표가는 3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코닉 테라피틱스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사님 어느새 금요일장이 벌써 다가왔죠. 한 주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투자 전략 어디로 가면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MBN 골드 홈페이지 현재 무료방송을 켜놨고요. 그리고 아침 8시가 되면 저는 무료방송을 따박따박 꼬박꼬박 매일같이 합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8시 무료방송 하는데 자, 거기를 들어오시는 방법 유튜브가 또 많이 들으시니까 유튜브 MBN 골드 박병주라고 유튜브 검색하셔가지고 8시에 들어오시면 바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HJ 중공업 이 종목이 8월달 제일 매갔지 않습니까? 그 종목을 제가 1,300원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드려가지고 그게 25,000원까지 갔는데 거기를 종목처럼 문자처럼
볼 수 있는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 N 들어오셔가지고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밴드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그 글자를 터치하시면 종목을 바로 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MLCC 열풍에 올라탈 수 있는 사막 콘덴서, 그리고 이사님이 오늘도 바이오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바이오텍 기업 온코닉 테라퓨틱스까지 오늘 장에서 주시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6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